신나는 소식, 재밌는 소식도 많거든요. 모처럼 네. 검찰이 문재인을 드디어 기소했다라는 소식까지 대기 중이니까요. 아, 우리가 몇 년 기다린 정의 구현입니까? 진짜로. 그야말로 기다렸던 적폐청산. 예. 근데 이거 여러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날아가고 이원석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고 나니까 드디어 수사가 진행돼서 기소가 된 거 아시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보도가 있었어요. 조선일보에서 약간 흘리듯이 기사 하단에 쓱 하고 집어넣었던 게 사실 여느 매체에서는 타이틀로 나와야 되는 건데 뭐였냐. 전주지검에서 계속 이 문재인과 김정숙의 계좌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하고 계속 이제 위에 보고를 올렸는데 그걸 계속 반려한 거예요. 압수수색, 그러니까 뭔가 인신 구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건을 가져가서 생활에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금융기관의 내역만 받아오는 거, 그거를 이원석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살얼음판을 걷듯이 수사해야 된다는 이상한 기준으로 못하게 했어요. 네 머리카락이나 살얼음판처럼 해라. 나는 일부 네티즌의 댓글이 떠오르네요. 네. 오늘 뭐 아주 그냥 끝까지 텐션 장난 아니겠는데. 검찰과 법무부의 쌍라이트 형제가 이 문재인 수사를 막았다는 건 너무나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원석 얘기할 때 이원석이 검찰총장 된 것에 한동훈을 빼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럼요.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고 공개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인사 제청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직접 들은 이야기는 뭐예요? 그 제가 멸콩 TV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엄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가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제 정치권 비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니까 부담 없이 밝힐 수 있죠. 그렇죠.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생각 안 했다. 그런데 한동훈이 찾아와서 저는 더 이상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하기 싫습니다. 이게 뭐냐? 검사하기 싫다. 수사 직접적으로 하는 일 하기 싫다. 나를 행정직으로 보내달라. 이게 사실은 돌려서 저 장관 시켜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정치하고 싶다네. 임명직 정치인 한 다음에 공직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출직까지 노린 포석이네요. 정확하게 더 이상 손에 피 묻히는 일 하기 싫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관이나 차관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 과정에서 한동훈을 밀어주는 선택을 했는데, 그 한동훈의 마지막 피 묻힌 게 탄핵 소추네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도 처음에 이원석을 전혀 후보에도 올리지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한동훈이 이원석을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은 책임 장관제 아닙니까? 그렇죠. 장관들 허수아비 만들지 않고 믿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말을 믿고 이원석을 총장으로 앉혔더니 이 쌍라이트 형제가 문재인 수사는 하지 않고, 그렇죠. 이재명 잡아놓는 것도 실패하고, 그렇죠. 검찰 내에서 친한계 라인만 몸집을 키우고, 와장창 검사 정치하면서 검사 출신의 대통령실 비서관들, 행정관들이랑 짝짝꿍해서 인사농단하고, 맞아요. 자기들이 권력 다 해먹고 나서 대통령을 배신했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거기까지 가버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일 많이 느끼신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재명이 저거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거 기소처 만들자, 검찰 없애버리고 기소만 하게 하자라고 해도 아무도 엄호 안 해줘요. 왜냐? 한동훈과 이원석 쌍라이트 형제가 검사 권력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내내 배신하고 해먹은 게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옆에서 봤는데, 그러니까요. 왜 지켜줘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인사적인 문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논란 일으키고 그 내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항명하다가 쫓겨났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도 자기 한동훈이 했나요? 그 주진우라든가 그 대통령실 안에 들어가는 그 검찰 라인 다 인사들 한 통속이었죠, 다. 예, 네. 하여간 그 돌아보면. 가까운 사람들 네. 그리고 또 한동훈이 하는, 그러니까 인사 검증하는 그런 기구를 법무부 산하로 옮겼잖아요. 맞아요.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옮겼죠. 그때 제대로 검증한 것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기에 했던 인사들이 굉장히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믿어준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잔인하게 칼을 꽂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정치권에서 고생한 인사들은 어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결국 보수 결집이 무너지는 이유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들은 정말 호의호식하고 잘 나가고 영전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이건 대통령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한동훈과
이 쌍라이트 형제가 물어야 되는데 문재인 기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국무총리가 네. 뭐 아주 그냥 국무총리가 아니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 시정연설. 네, 난리가 한덕수 났습니다.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어제는 한미연합사에서 나도 예비역이다, 병장이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어떤 현역 복무 경험을 강조했다. 그리고 미군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거는 지금 2대2 한미 관세 협의를 앞두고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는 행보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통 대통령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이 되고 있다. 사실 이제 권한 대행이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좀 피할 만한 것들이 대외적인 일들입니다. 내치에 집중하고 가령 국무총리로서 했던 일 위주로 조금 더 하는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하는 정도지 막 외교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미국의 의지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뭐 우리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재명을 거의 뭐 국제 사법 뭐 범죄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해할 만한 식의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누구죠? 그 이화영 네. 이화영 부지사가 형사처벌 받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을 같이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여러 가지 대북 제재 위반이 된다는 걸 미국의 매체가 막 알렸으니까 국무부 그렇죠. 산하의 매체입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그 반대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정치적 부담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한덕수랑 외교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이름 잘못 말했습니다. 아, 그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네. 한덕수와 외교를 그냥 해버린다. 네. 원래 트럼프가 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돌아올 걸 가정하고 사실 기다리고 있었죠. 예, 선거까지는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냥 한덕수랑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덕수 대망론이 가장 커진 딱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들었다. 당신 되게 유력한 대선 주자라며 출마하냐 안 하냐. 이 질문을 던진 게 이 대망론에 불을 확 붙여버렸어요. 트럼프가 그걸 계산 없이 했을 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도 그걸 가지고 불만을 내세우기 어렵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북중러,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시하는 이재명이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버리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다 삐걱거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의 진격을 막을 최전방 교두보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덕수한테 힘을 한번 실어줘 보자 라는 판단을 정무적으로 낼 여지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과 안덕근 두 장관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2+2 한미 통상 협의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발광하고 있어요. 이거 다음 정부로 넘겨라.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성과가 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낼 거냐고. 관세를 기업 대신 낼 거냐고요.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걸 막으면 어떡합니까? 미국의 그 관세 스케줄이 있는데 그런 것들 민주당이 다 책임질 거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뭐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정연설도 좀 주목이 됐는데 오늘은 추경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12조 2천억 규모의 추경에 대한 설득을 위한 한덕수 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이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입장하는 곳에서부터 국회 로텐도홀에서 팻말 들고 저급한 시위를 했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침묵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데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그렇죠. 침묵은커녕 고성을 지르면서 불출마 선언해라, 뭐 내란 대행이다, 뭐다 막 이런 식으로 경기 어린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결국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그만큼 의식하고 견제하고 두려워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본의 아니게 또 별의 순간을 만들어주네요. 오히려 이렇게 탄압하는 게 그림이 당사자에겐 좋습니다. 아니 그만큼 대권 주자급이다라는 걸 더 잘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상대방이 민주당이 더 발작하는 걸로. 예. 그래서 이 한덕수 대행의 시정연설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는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원식이 개입을 했습니다. 네. 국회의장 우원식이 그 사람 당적이 없는 거예요.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라면 국회의장은 어느 당 소속이든 무소속이 돼요. 그럼요. 중립적으로 양당 사이를 중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원식이 점입 가경으로 오늘 한덕수 대행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공식 의사진행 발언 중에 한덕수 대행을 꾸짖었어요. 지가 뭔데?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열받은 국민의힘 의원들 뭐 간만에 싸웠습니다. 권성동 그렇지, 원내대표가 또 뛰어나가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 우원식 의장이랑 붙었는데 이런 국회의장마저도 완전히 개딸들한테 기울어서 좌파가 되어서 의사 진행을 하는 모습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 주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이게 참 뭐 싸웠다고 하니까 뭐 근데 부족해요. 국민의힘 더 싸워야지. 예, 더 열정적으로 해야죠. 아무튼 오늘 그런 일들이 국회에서 있었고 민주당의 이런 추잡스러운 행태들이 오히려 한덕수 대망론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한 2, 3주 전에는 한덕수 대행을 추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예, 추대는 부정적이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재명 상대로 뭐라도 하려면 네. 한덕수가 나와야 돼요. 한덕수가 안 나오면 이제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이렇게 부목이 예. 됐는데 안 나오면 완전 김이 빠져버리고 안고 없는 호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출마를 안 하려면 벌써 얘기했어야 되는 게 진작에 선을 그었어야죠. 자기가 출마 안 할 거면서 지금 같은 태도면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다 바보 되는 거죠. 예, 주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아예 선을 딱 그어줘야 되는데 안 걷어요. 그거는 아마도 본인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계획이 아니겠는가. 물론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안 나오면 역적이 되는 상황이다. 나와서 국힘 후보가 이기든 한덕수가 이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뭔가 한 번 더 국민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붐업 이벤트, 빅 이벤트가 필요해졌다. 그럼요. 그래서 이기든 지든 불쏘시개가 될 각오, 역사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한덕수 대행이 5월 3일 이전에는 출마를 선언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덕수가 뭐 대통령 되길 바란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어떤 이재명을. 지지 의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쨌든 이 판에 와가지고 누가 윤호개인을 계승할 자인지 그런 걸 겨뤄보고 말하자면 뭐 우리 김문수 후보가 만일 공천을 받는다면 무소속인 한덕수와 한번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대중에게 어떤 여러 가지 정책으로 보여주든지 경선하면 돼요. 네. 경선을 통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한번 선택 받아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또 윤어겐을 외치는 시민들이 옥석 가리기를 하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지금 이반된 상태에서 하나로 안 뭉쳐져요. 그런 스토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면서 기다려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소식까지도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가 처음 언급했던 문재인의 기소.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을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전 사위가 이스타항공 태국 법인에서 받은 2억 1,787만 원의 급여와 주거비 등이 사실은 문재인에게 준 뇌물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기소를 한 건데요. 일부 모질이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이제 문재인 기소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이 검찰 수사를 1도 모르는 헛소리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오늘 수사해서 내일 기소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문재인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고 거물급이기 때문에 수사하는데 몇 달에서 1년이 걸려요. 그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치우고 이원석 사라진 상태에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 체제에서 수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이창훈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 있으면서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시킨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기소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네, 지검장이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됐을 때 그때 수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속도를 냈어요. 그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올렸는데 이원석이 방해를 한 것이죠. 그랬죠. 그런 시점이 2023년 이제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놓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원석이 방해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졌냐? 24년도 초까지 이어져요. 거의 중반까지 이어져요. 이원석이 딱 뚜껑 날아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뭐 이창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겼어도 그래도 이미 지금 제대로 수사를 착수해 놓은 게 속도가 그때부터 가지고 이제서야 기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모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되니까 그렇다. 저는 이거 우파 쪽 아니라고 봅니다. 좌익 쪽이 항상 윤석열 대통령을 우파들이 느끼기에 뭔가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분탕질을 쳐요. 그게 꽤 오래다. 아예 서울의 소리가 자기네들이 정말 일부 단편적인 녹음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좌익들이 원하는 메시지고 거기에 놀아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중심을 갖지 못하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현재 또 채널A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론 상황 속보로 좀 전해드리면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에게 당원 게시판 의혹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한동훈이 계엄 앞에서 유치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답변을 안 하고 넘겼대요. 지와 관련된 의혹은 다 유치한 거고, 네, 남들에게는 네. 자 이제 한동훈 동훈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유치하다 한번 해보세요. 계엄 앞에서 너무 유치한 질문 아닙니까? 네. 네요. 네요. 예스. 예. 예스.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거예요. 네, 자백한 거죠, 사실은. 네, 유치하기는 뭐가 유치합니까, 정말. 이렇게 이 기본적인 검증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말 돌리는 사람 민주당 만나면 탈탈 털린다라는 말씀을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고요. 문재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황당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이 헌재에 영향 끼쳤네요. 네. 자기가 지금 죄책 자기가 한 행위가 있나 보네요.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탄핵에 대한 보복이라고 그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죠. 탄핵에 자기가 어둠의 손을 움직였나 보네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네. 이미선, 문영배 계속 연락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문재인? 그걸 의심할 만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자백이죠. 자기가 뒤에서 영향 끼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예.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재인 측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면 뭔가 여기서도 아니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한동훈이 겹쳐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요것도 뇌입니다, 뇌. 네. 예, 제가 뇌물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문재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사이가 돈을 받았지만 어떻게 법리가 적용되느냐. 결국 검찰이 기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엮었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됐대요.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뭐 제3자 뇌물죄 이런 법리를 적용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 그대로 문재인을 때리는 칼이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 씨랑 정유라 씨랑 전혀 그 인적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죠. 네. 그럼 사위면 완전 경제 공동체죠. 그럼요. 결국 완전 결정적으로 이 사위가 타이 이스타항공에 취업하기 전에는 그 사위 집안, 딸 집안의 생계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와줬어요. 바로 그걸 들여다보려고 검찰 전주지검에서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이 항공 관련 경험이 전무한데도 전무가 됐죠. 전무입니다. 그러네. 경험이 전무한 전무예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딸을 안 도와주게 돼요. 네네. 월급 받으니까 거기서.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꽤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네. 집도 받았어요. 결정적으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민정비서관 등 주요 직책이 비서관이면 진짜 높은 자리거든요. 그럼요. 예. 1급 공무원인데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그 파워가 장창한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이 실질적으로 사위 대통령 부부의 움직이니까. 딸내미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직접 챙기고 도와줬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개인 비서처럼.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가는 그런 이주면 사실 뭐 업체가 도와주거나 가는 이제 해당 업체가 도와주거나 알아서 해야 되는 자기 거죠. 스스로 하거나 네. 뭐 이런 건데 도대체 왜 막 현지 답사까지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상한 일이잖아. 아니 태국에 무슨 뭐 외교적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이제 전혀 이제 항공업계 저게 전무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약간 오늘 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디 상점에 갔더니 이걸 보더니 네. 저한테 혹시 직장과 관련된 거냐? 아 대한항공 아닌데요? 뭐 그런 거냐? 네, 대한항공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위도 사실 이런 행세하고 다닌 겁니다. 전혀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이스타항공은 태국 법인에서 그 당시 매출이 0원이었대요. 빵원이. 예. 그러니까 돈을 전혀 못 버는 법인에서 갑자기 1년에 2억 이상 주면서 전무급 인사를 영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유일한 이유가 타이항공의 오너인 이상직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명된 거. 정치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 그 대가성으로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 대가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사위와 딸 부분이지만 그 덕분에 문재인이 더 이상 딸내미 가족의 생계를 책임 안 지게 되고 이 여러 가지 청와대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딸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는 게 결정적으로 뇌물을 받은 주체가 문재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대가를 서로 주고받았다. 주고받았죠. 이 주고받은 대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딸과 사이는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못 만들어줘요. 그럼요. 그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인사에 개입해서 이상직에게 이 이사장 자리를 준 죄로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도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뇌물 사건이 아니라 청와대 인사권을 가지고 벌어진 인사 스캔들이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진공 이사장도 있지만 가장 엽기적이었던 게 이거예요. 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 자체가 완전히 스캔들이 엄청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몇 개월 임금을 밀리면서 막 이 지금 노동자들이 난리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수많은 특히 이상직의 딸이 했던 그 뭔가 배임 행위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로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떤 항공사의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 자체에 대해서도 도덕성과 무책임함과 배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당시에 문제가 있었고 그 즈음에 전후에 그 국힘에 참 나중에 50억 클럽 들어갔지만 네. 아무튼 그 국힘의 의원이 딱 이 지금 사위 이슈를 꽝 터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상하게 그 시기가 총선 공천 시기였거든요. 2020년. 네, 공천 시기. 네. 이 사람이 그냥 단수 공천 받아버려요. 전주에. 그 꿀 같은 자리에 그렇죠. 네. 경선을 안 하고 받아버려요. 이거 한 반에 반, 한 100분의 1의 논란만 있어도 컷오프 됩니다. 정치권 다 뒤집어지죠 원래. 네. 장혜찬 최고는 20살 때. 네, 20살 때 사적인 SNS 대화했다고 그 그거 난리가 굳이- 나는데. 그거 네. 굳이 크롤링 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공천 날라가는데 이런 짓거리가 다 까발려졌는데 너 단수 공천 해가지고 그냥 배지 받았어요. 누가 봐도 이거 방탄해주는 거잖아요. 너 깜빵 가면 나도 위험해지잖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실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판례를 가지고는 그런 이야기 검찰이 이렇게 엮은 거예요. 공천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예. 지금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재판이 빨리 진행되기만 하면 네. 이 문재인의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문재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거처로 옮길 수 있는.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것. 네. 전주지검에서 전주지법이 아니라 이건 청와대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지법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공직사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벌금 80만 원의 사실상 봐주기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앙지법으로 옮겨서 제대로 정면 승부를 한번 보겠다라는 전주지검의 의사라고 봐야겠죠. 정확히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판사들은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거는 검사가 그냥 대놓고 거기는 향판입니다. 향판들입니다. 라고 도장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뭐 재판이 잘 진행되길 기대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변화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지법에서 어떻게 재판 기일을 잡게 되는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문재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형사재판이니까 무조건 재판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문재인에 대해서도요. 이 법정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오히려 좋더라고요. 당당해 멋있어. 보이고 그렇죠. 네. 우리 헌재 재판정에서 아주 그 승부사적 기질을 보였던 그런 카리스마가 보이더라고요. 예. 잠깐 우리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골드 소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 2+2 혜택을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신골드는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고 50년 전통의 한방제약회사 신화제약에서 생산했습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면역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가 있다고 하고요. 환신골드에는 발효 홍삼에 진세노사이드,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동충하초, 구기자, 산수유, 복령 등 27가지 원료를 배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어버이날이나 가정의 달 선물은 환신골드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문번호 010-9922-1141인데요. 저희 댓글로도 공지로도 남겨놓을 테니까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멸콩TV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혜진의 알짜 뉴스입니다. 의혹 제기가 2019년입니다. 벌써 5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검찰이 이제야 문재인을 이 뇌물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떤 혐의냐? 바로 전 사위를 특혜 채용을 했는데 여기에 이게 뇌물이 된다는 의혹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요,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 사위인 서 씨 그리고 딸인 문다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2019년에 곽상도 전 의원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바로 문재인한테는 딸 문다혜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사위였던 서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에 임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특혜라는 겁니다. 왜 특혜냐? 이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곳의 실소유주는 바로 이상직 전 의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러니까 중진공의 이사장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후에 이 문재인의 사위 이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 자신이 실소유주에 있는 그런 회사에 취업을 시킨 겁니다. 그것도 전무로 임원으로 취업을 시킨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이 항공과 관련돼서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면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실력 있으니까 채용을 했겠지.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 관련 경력도 없고요. 관련돼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게임 회사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을 갑자기 항공사의 임원으로 지금 채용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직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2020년에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배지까지 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이 상황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도 앞서서 이 특혜 채용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앉혀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사위에 대해서 취업을 해준 것 아니냐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전무라는 임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월급도 많이 받았겠죠. 여기에서 월급만 받은 게 아니라 이 태국 자택의 월세 그리고 이스타항공 무료 이용 혜택 등 지금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에서 2억 넘게 지금 특혜성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족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란 사람은 이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뭘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시 대통령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태국으로 이주한 것도 굉장히 사실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미 장성한 성인인데 처관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 좀 가족 문제는 우리가 너무 건들지 말자. 웬만하면 좀 덮고 가자라고 하면서 논란이 좀 일어날 것 같지만 이거 크게 확대해서 뭐 키우지 않은 건지 뭐 어쨌든 그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지금 계속해서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이미 벌써 본인들의 이 살림살이를 알아서 꾸려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서 씨 그리고 문다혜 이 사람들 여기 취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태국으로 이전하기 전에 생활비가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문재인 아빠가 다 줬던 거예요. 이것도 참 물론 뭐 잠깐 일을 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벌이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취업 전까지는 문재인 아빠가 생활비를 다 대준 거예요. 근데 취업을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필요 없죠. 월급 나오니까. 그래서 검찰은 이 월급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 결국은
특혜 채용에 대한 뇌물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거를 제3자 뇌물죄로 볼까 했는데 이 정도면 이거 직접 뇌물죄로 볼 수도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에서 편안하게 살던 문다혜, 그 이전에는 아빠의 백으로 또 본인의 남편이 취업까지 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급으로 또 편안히 살던 문다혜.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또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또 숙박업 이용해서 이것도 지금 벌금 지금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거죠. 받았고요. 이것만 했습니까? 거기다가 얼마 전이죠. 이태원에서 또 음주 사고까지 낸 이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참 뭘 보고 배웠길래 이런 생활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나라는 생각. 잘 지었나 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논란뿐만 아니라 다 이 문다혜 이주를 위해서 공공기관인 중진공의 이 직원들까지도 동원된 지금 의혹을 낳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찰에서 조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혹 제기가 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문재인을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참 재판의 시계가 이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타항공은 너무 많은 문제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 때도 이 특혜 의혹을 이 이스타항공 자체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고 하면서 결국은 이런 뒷거래까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검찰이 지금 문재인을 뇌물죄로 보고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겠죠. 그리고 확실하게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단죄해야 되고 처벌받아야겠죠. 좀 빨리 제가 왜 이렇게 이 민주당 인사들의 이 재판에서는 이 빨리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제발 빨리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아빠 백 믿고 아빠 덕에 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홍혜진의 알짜 뉴스였습니다. 네,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혜진의 알짜 뉴스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요, 부동산 통계만 조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북한에 내 감시 초소내 무장 병력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검증 결과를 조작해서 이 불능화됐다고 발표를 했던 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보를 어디까지 팔아먹은 건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행했던 그 악행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감추기 위해서 유엔사도 속였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한미동맹도 훼손한 그런 실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요. 이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남북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이 감시 초소까지 GP 일부를 철수를 시켰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북한 GP의 핵심 시설물이 북한에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걸 이 검증 결과를 조작해서 남아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서 지금 북한은 GP 불능화됐다.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야, 이를 위해서요, 이 군 현장 검증에 다녀왔던 당시 군인들에게도 이 거짓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군이 GP 철수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DMZ를 관할하는 UN 사령부한테도 이 거짓말을 했던 그 정황까지도 포착이 된 겁니다. 물론 군이라는 조직이 상명하복의 조직이고 위에서 지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이게 거짓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작성한 사람이나 이 군의 정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갈수록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가 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북한의 GP가 우리의 2배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당연히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러니까 수가 같게 동수로 철수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만약에 동수로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2배로 많은 북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수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철수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완전히 비무장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GP 10곳을 파괴를 했고 우리는 11곳을 파괴를 한 겁니다. 이게 맞냐 말이죠. 그리고 만약 북한이 이 동수 철수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여기 뒤통수 굉장히 잘 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태도 바꿔서 나머지 이거 GP는 철수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남한은 정말 불리한 측면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작전상 이 취약해진 부분을 보완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동수로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그냥 묵살해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자, 저는 이게 정말로 이런 게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닌가?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정말 문재인 정권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대로 그 당시에 그 망가졌던 이 안보 이대로 놔둬도 정말 괜찮은 건지 걱정입니다. 자, 그나마 감사원이 지금 최근에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정경두, 이 서우 등 이 국방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6명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검이 이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우리는요, 우리를 지킬 이 군 안보 시설들을 문재인 정부는 마구 무력화한 겁니다. 최근 북한이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어떤지 대통령 거리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앞서서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들이 앞서 문재인 정권 때 그 엉망이 됐던 이 안보가 이걸 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주적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했죠.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하라라고 얘기했었고 자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탈북민 강제 북송했죠. 그리고 정권 내내 이러한 짓을 보면서 이게 정말 자주 국방하겠다는 건지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과연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앴죠. 그러면 이 대공수사권 없앤 이유 이제와 보면 물론 그때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와 보면 더욱더 분명해 보입니다. 이 한없이 약해진 안보 상황 우리는 다시 굳건히 해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북한만 존재하고 있습니까? 중국이란 나라도 언제 지금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수뇌부는 공석이고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까지 우리나라가 넘어가는 것 아닌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재인 정권 때 무너졌던 안보, 이거 다시 세우려면요, 보수 정권이 다시 재집권해야 되고요. 만약에 재집권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안보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게 위기를 넘어서 정말 대한민국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까지도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오늘 뉴스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행했던 악행, 그들이 벌였던 그래서 우리나라를 곳곳에서 지금 곳곳에 약화시켰던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빨리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혜진의 알짜 뉴스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